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를 빨리 선임해야 되지만 빨리 선임할 필요가 없는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 제가 변호사 선임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말을 했더니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거는 당장 형사사건이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생겼어. 예를 들어서 뭐 미성년자인 경우 학폭에서 문제가 생겼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뭐 회사 내에서 징계건이 터졌다던가,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터지긴 했어. 근데 이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지 아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예요. 일단 첫 번째,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가 뭐 징계위든 아니면은 뭐 회사 내에서 뭔가 의견서를 좀 자신에게 유리한 걸 제출하든, 아니면 학폭 사건에서 뭔가 제출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그 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선임하셔도 되죠. 왜냐면 이미 일어난 건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와 관련해서 형사사건이 진행되거나 그럴까봐 그게 무서워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저는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될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런데 불안하니까 변호사한테 물어봐. 그럼 변호사는 뭐예요?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죠. 빨리 오늘 오신 김에 빨리 선임을 하세요. 저희가 진짜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다. 대응할 게 뭐가 있어요? 사건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사건이 됐다? 그럼 빨리 선임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사건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세모인 상황에서 과연 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죠? 다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건이 뭐가 있냐면, 우리 의뢰인 옛날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너 전에 나 강간한 거 내 고소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으로 여성을 만났다가 헤어졌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오늘 일 왜 사과 안 하세요? 오늘 일 사과하세요. 네, 추행으로 고소할 거예요. 아니면 강간으로 고소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겁나 불안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막 저한테 막 물어봐요. 상담을 와서. 이거 딱 보여주면서 얘가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 둘 중에 하나예요. 자, 하나는 뭐냐면 빼박인 상황. 빼박인 상황이면 빨리 걔랑 연락을 할 수 있으면, 아니면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든 어떻게든 빨리 합의를 해서 끝내는 방법이 최선이에요. 빼박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만 진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제 경험상 이렇게 고소할 거야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원만하게 주변에서 야야 합의하고 좋게 끝내라고 해서 좋게 끝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보통 고소를 하더라.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얘가 고소를 한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 성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플을 통해서 그렇게 약간 조건 만남이든 뭐든 이렇게 만난 케이스들이, 이렇게 합의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대부분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나지 마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되게 위험한 일이다.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난 아무 일도 안 했어. 일단 본인의 스탠스를 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자, 합의하세요. 이런 일 안 했어? 그럼 합의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걔가 고소할 때까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때 변호사 선임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걔가 고소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저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면, 걔가 고소하면 그때 연락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는 변호사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하나밖에 없는데, 본인한테 유리한 자료는 다 수집을 해 놓으셔라. 정말로 걔가 고소를 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절대로 홧김에 대화 내용을 삭제한다거나 카카오톡 방에서 막 나가버린다거나 걔를 차단해버린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인 대응은 하지 마시고 무조건 증거를 수집해놔라. 자, 같이 차에 탔다면 블랙박스 영상도 따로 저장을 해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조언을 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게 걔가 고소를 안 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 가가지고 그걸 쏟아 부어가면서 저는 억울합니다, 얘가 고소하면 어떡하죠? 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고소 당하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했어. 그럼 변호사가 뭐래요? 보통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빨리 오신 김에 도장 찍고 가세요. 착수금은 얼마입니다. 오늘 중으로 입금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불안하니까 어떻게? 그럼 변호사라도 빨리 선임을 해야 이 사건이 뭔가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선임 비용 들여서 막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선임하고 나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행되는 게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변호사를 빨리 선임하세요. 언제요? 경찰에서 연락 받았을 때요. 내가 고소를 당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했을 때는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미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확인을 하고, 이거에 관련해서 나한테 유리한 증거,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라는 증거를 제출해서 의견서로 제출한다. 그런 게 필요한데,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상담을 해드리거나 했을 때, 이거는 아무래도 잘못 걸리신 것 같다던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든 아니면은 뭐 블랙박스 영상이든 이런 걸 제출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상대방은 의아할 거예요. 그러면은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겠네? 이거 뭐 그냥 혐의 없으면 나올 텐데 변호사를 뭐 하려고 비용을 들여 선임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때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이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그런 자료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변호사가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음성 자료는 걔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했을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했을 때 걔가 얘기를 한 거였고, 그거에 따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게 입증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객관적으로 배치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정리해줘. 플러스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를 같이 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 변호인과 실시간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본인한테 아무리 유리한 자료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거의 다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서 떠먹여 드려야 수사관이든 검사님이든 판사님이든 다들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 우리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거고, 간혹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왜? 난 당당하니까 그랬는데 수사관이 나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강압적으로 내가 무서워할 수 있을 정도의 질문을 한다거나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내가 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수사가 생각보다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받다가 도중에 뛰쳐나와서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랑 조사를 추후에 받으러 가는 케이스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요즘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아무래도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 우리 의뢰인들이 그랬었다고 하더라. 아니었으면 뭐 하려고 조사를 받다가 뛰쳐나와서 변호사를 선임했겠어요. 그쵸?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변호인을 선임을 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변호사를 뭐 하려고 선임해? 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위험할 수는 있다. 변호사는 빨리 선임하시면 좋아요. 언제? 경찰에서 내 사건이 입건됐다는 걸 확인했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이 고소를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을 때는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걔가 나한테 고소할 거야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로 고소 안 할 수도 있어요. 남자애가 사과도 안 하고, 사과를 하면 그거 중고를 하려는데 남자애가 사과를 안 해. 그러면은 애매하다 싶어서 고소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소할지 안 할지는 그 사람 마음이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고소가 되고 나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지, 고소가 되기 전에 변호사 선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그러면 굉장히 허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 언제?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나서, 정말로 내가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지, 무조건 남이 고소한다고 했다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